자, 생물의 다양성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인가? 이 단어는 되게 굉장히 쉬워요. 자, 봐. 생물은 다양해야 좋은 거야? 단순해야 좋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다양성이라는 건 뭐야? 생물의 종이 다양해도 되고, 같은 종에서도 변이가 뭐야 되겠고, 다양해도 되고. 알겠니? 그러니까 생물은 다양한 거야. 그래서 생물이 지닌 뭐에 의해서? 유전자의 다양성. 그럼 얘는 유전자의 다양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겠어? 같은 종내에서 형질의 차이가 다양하다라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변이가 뭐하다는 거야? 다양하다라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뭐야? 다람쥐네? 근데 얘네들의 뭐야? 몸집과 크기와 색깔이 각각 다 다양하지? 이런 걸 뭐라 그래야 돼? 유전적 다양성이라 그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오늘 배울 건데 아주 중요한 거야. 됐니? 종의 다양성. 뭐가 다양하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산이라면 어떠한 특정한 환경 내에 얘는 뭣도 있어? 다람쥐도 있고 노루 같은 것도 있고 뱀도 있고 토끼도 있고 이러면 얘네들은 각각 종이 서로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특정한 환경에서 종이 다양한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이 종이 다양한 걸 넘어서 이제 뭐가 다양한 거야? 환경이 다양한 거야. 환경이. 됐니? 강도 있고 들판도 있고 산도 있고 여기는 그림이 없지만 뻘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환경이 다양해야 되는 거라고. 됐니? 그래서 생물이 다양하기 위해서는 생태계가 다양할 것, 종이 다양할 것, 유전적 성질이 다양할 것. 이걸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야 돼? 됐니? 뭐야? 생물의 단편화라고 하는 거야. 생물의 다양성의 반대말이 생물의 단편화야. 강만 있거나 들판만 있거나 뻘만 있거나 그럼 뭐가 돼야 되겠어? 생태계가 단편화된 거지. 또는 같은 뭐야? 들판에서 됐니?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뭐만 있어? 다람쥐 새끼들만 있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종의 단편화가 되는 거야. 됐니? 같은 다람쥐인데 전부 다 모든 다람쥐가 어떻게 돼야 돼?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다 같아. 그럼 이걸 뭐라 그래? 유전적 단편화라고 하는 거란다. 됐니? 그러면 자연은 생물이 다양한 게 좋겠어? 단편한 게 좋겠어? 다양한 게 좋겠죠. 됐어요? 끝. 그래서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인데 다양한 개체들이 나타나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자 보자. 얘는 가끔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알고 있어야 돼. 됐어요? 여기야. 요거 좀 알고 있어. 자, 봐봐. 여기서 아까 했던 말이 또 한 번 더 나오는 건데 바로 뭐냐면 유전적 다양성의 필요성인데 봐라. 원래 바나나는 씨가 있어. 자, 원래 바나나는 씨가 있어. 됐니? 잘 봐. 씨가 있다라는 건 무슨 교배로 번식을 한다는 뜻이야? 유성생식을 한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암수 교배를 통해서 됐니? 얘가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번식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씨가 있는 바나나는 됐니? 자손의 종이 어떻게 돼야 돼? 매우 다양한 뭐가 나타날 수 있어? 자손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바나나의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성생식이 좋겠어? 유성생식이 좋지 않아? 안 좋아. 왜냐하면 교배를 통해서 바나나를 수확하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열매가 우수한 품종의 열매가 나올지 맛없고 조그만한 바나나 나올지 미지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불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바나나는 유성생식했지만 1950년대까지 주로 재배했던 그 중에서 미셸이라는 품종은 씨가 없고 땅속 줄기로 자라. 자, 씨가 없으니까 유성생식을 하지 않아. 그럼 땅속 줄기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바나나 나무가 있지. 됐니? 근데 이쪽에 뿌리로 가는데 우리 눈에는 뿌리처럼 보이는데 줄기야.
줄기가 가서 여기서 새끼가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새끼가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교배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줄기가 이어가면서 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같은 생식을 한 거지. 뿌리가 쉽게 말하면 뿌리가 자라서 뭐가 되는 거야? 성체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 품종과 이 품종과 요 품종은 다 같은 품종이야? 다른 품종이야? 다 같은 품종이지. 그럼 얘는 유성생식이야? 무성생식이야? 무성생식이지. 교배를 통한 생식이, 교배를 통해서 자손을 번식한 게 아니지. 그래서 이걸 무성생식으로 번식을 시켰어. 됐니? 그렇다니 뭐가 좋아? 그렇지. 여기 있는 애하고 여기 있는 애하고 얘하고 모든 유전자가 다 어때야 돼? 동일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얻는 바나나를 수확하면 모든 바나나의 모양과 크기와 맛이 모두 똑같겠지. 그러니까 일정한 농산물을 얻어낼 수 있는 거지. 너무 좋은 거지. 인간의 입장에서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야? 1950년에 됐니? 이 바나나 곰팡이 병이 유행했어. 이게 파나마 병이 유행해 버렸대. 됐니? 이 곰팡이 병이 유행을 했대. 어떤 곰팡이 병인데 그게 파나마 병이야. 알겠니? 그런데 봐라. 얘네들은 모든 다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그 병에 얘가 죽으면 얘도 어떻게 해야 돼? 그 병에 다 죽겠지. 이 병에 얘도 다 죽겠지. 그래서 특정한 한 가지의 품종으로만 돼 있으면 그 품종이 다 뭐 해버렸어? 멸종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수한 품종을 계속 얻을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한 번 어떤 병에 걸리면 얘네들이 모두 다 죽어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하나의 품종이 쉽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멸종돼 버릴 수 있다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생물의 종은 다양해야 되겠어? 단편화돼야 되겠어? 다양해져야 그 생물이 멸종하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사람도 외형적으로 어때야 돼? 매우 다양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피부색도 다양해야 되고 크기도 키도 다양해야 되고 몸집도 다양해야 되고 인간은 아주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혹시 인간에게도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 확 돌면 그중에 그 다양한 형질 중에 그 전염병에 살아남는 인간이 있겠지. 알겠니? 근데 인간의 형질이 모두 비슷하면 어떻게 돼? 그치? 특정한 유전병이 확 돌았을 때 잘못하면 인간도 모두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멸종할 수 있겠지. 됐니? 생물의 다양성은 왜 필요한지 알겠어? 그 종이 멸종되지 않으려면 생물의 다양성을 지켜줘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농사, 인간 입장에서는 단일 품종으로 만들어야 농작물을 얻는데 수확하는데 유리하지만 생태계 입장에서 보면 그 종이 멸종하지 않으려면 생물은 유전적으로나 됐니? 다양해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죠? 그래서 바나나 얘기가 나오면 유전적 다양성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생물의 유전적 다양성은 그 생물이 멸종당하지 않으려면 유전적으로 매우 다양해야 됩니다. 그 얘기야, 그 얘기. 다 했어. 그래서 이번엔 종의 다양성이야. 뭐 종의 다양성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 산 같은 데야, 산. 됐어요? 우리나라 산이야. 자, 봐. 이 산이네. 어떤 면적이 같은 두 지역에서는 봐봐. 얘 봐봐. 얘는 A종, B종, C종, D종. 즉 나에는 4개의 종의 나무들이 살고는 있어. 그런데 그 종이 4개의 종이 살고 있는데 그 나라는 살림은 대부분이 C종의 나무들만 있고 A가 하나, B 2개, D가 한 종밖에 없대. 그러면 얘는 그 환경에서 종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나 없나? 없지. 얘 하나밖에 없으면 얘 죽음. 얘가 한 그루의 나무가 있어, 한 종.
그럼 얘가 멸종되면 어떻게 되겠어? 한 주, 이 나무 하나만 죽으면 A라는 종이 멸종돼 버리겠지. 내 말 이해됐니? 얘도 마찬가지네. D도 어떻게 돼야 돼? 한 그루밖에 없지. D라는 종이. 그럼 얘 멸종되면 어떻게 돼? 이 종이 멸종돼 버리겠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특정한 산림에도 어떻게 해야 돼? 종이 다양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종보다는 여기가 종이 훨씬 더 다양한 거야. 다 똑같이 네 종은 있을지 몰라도 얘는 골고루 5개, 6개, 6개, 3개. 됐니? 그러면 여기 산림이 훨씬 더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산림에 비해서 종이 다양하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종이 다양한 곳을 우리는 뭐라 그래? 생태계가 훨씬 더 뭐야? 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안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 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이야. 산림이 매우 황폐했었지. 됐니? 산림이 거의 뭐 있어? 산이라고는 거의 없어서 우리나라 전쟁을 한번 치르면서 산에는 거의 나무라고는 존재하지도 않았었단 말이야. 다 뭐 폭탄 맞고 뭐 불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했어? 산림을 심었단 말이야.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산에다 나무를 겁나 심어버렸지. 됐니? 근데 그때 우리가 과학적 기술이 그닥 지식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들다 갖다 심은 게 뭐야? 소나무. 알겠니? 소나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은 산인데 그 산림의 종이 어때? 다양하지 못해. 다양하지 못해. 다 이 산을 가도 소나무, 저 산을 가도 소나무, 거의 다 소나무겠지. 그러니까 얼마야? 숲은 우거졌지만 우리나라 산림은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뭐야? 소나무만의 단점 같은 것들이 있지. 바로 뭐야? 화재에 굉장히 취약해. 되니? 불이 잘 붙는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돼? 산림을 하면서 어떻게 돼? 산을 개간한다 그래. 나무들을 좀 베어내고 새로운 신품종의 나무들을 계속 뭐하고 있어? 새로운 소나무가 아닌 나무들을 심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조금 더 산림에 어떻게 돼? 종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야. 좀 더 다양하게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계신답니다. 알겠어요? 오늘 하는 말은 그냥 종의 다양성이라는 말을 하나 알려주고 싶은 거야. 어려운 거 없죠? 종의 다양성. 그러니까 여러 생태계가 안정되려면 아주 종이 다양한 종들이 심겨져 있어야 되는 거야.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됐죠? 할 거 없어. 마지막이야. 생태계도 다양해야 되겠지. 이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생태계가 다양한 편에 속하지. 우리나라는. 왜 그러겠어? 우리는 강도 잘 발달되어 있어. 근데 우리는 뭣도 있어? 바다도 있지. 알겠니? 그럼 강과 바다가 만나는 뭣도 있어? 갯벌도 있지. 우리나라는 산림도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 열대 우림은 아니지만. 알겠니?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꾀습지도 잘 발달되어 있어.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해야 되는 거야. 아프리카는 땅덩어리는 넓지만 어떻게 돼야 돼? 그지? 그닥 생태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지. 아프리카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 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초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뭐만 있는 거야? 하나의 초원이라는 생태계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초원에서 살 수 있는 뭐만 있는 거야? 생물의 종들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태계가 다양해야 종이 다양할 거고 종이 다양해야 생태계가 안정할 텐데 걔네들은 그렇지 못하지. 생태계가 단순화되어 있으니까 종도 그다지 다양하지 못해. 알겠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없죠. 됐어요? 그냥 한 번만 읽어봐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어.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도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의 요소죠. 그래서 생물이 다양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하고 유전적으로 다양하고 종이 다양해야 우리는 생물의 다양성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다양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양한 종을 가지고 있고 같은 종 내에서도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아주 쉽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들어가요. 자, 봐봐.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제 여긴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인간은
그 생태계의 다양성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거지. 인간 입장에서 보면 생태계의 다양성이 좀 중요해. 가끔 이런 사람들 있지. 됐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면 우리나라에 곰이 멸종이 됐어. 됐니? 우리나라가 무분별한 사냥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달곰이 멸종됐다 알겠니? 그러니까 멸종되니까 뭐 했어 지금? 복원의 노력을 했지. 복원시켰단 말이야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래서 새끼 곰을 잘 훈련시켜서 자연에 방사시켰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지리산과 저쪽에 큰 깊은 산에는 곰이 살아. 방사된 곰이 산다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굳이 곰을 방사시키는 이유는 뭐야? 왜 굳이 돈 들여서 노력해서 됐니? 왜 곰을 방사시키지? 이번에 여우도 몇 마리 방사시켰다고 들었어. 알겠니? 우리나라는 여우도 멸종됐어. 그러니까 여우도 어때? 다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서 방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 왜 하는 거야 그거? 그치? 생물의 다양성을 하면 뭐가 좋은데 도대체? 자연계에 곰이 있으면 뭐가 좋고 여우가 있으면 뭐가 좋은 거야? 뭐가 좋은 거야? 생태계가 훨씬 더 안정해질 수 있지. 됐어요? 우리는 지금 생태계가 매우 불안정한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게 뭐야? 우리나라 산림의 가장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지? 멧돼지래. 알겠니? 옛날에는 멧돼지가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왜? 멧돼지의 포식자에 누가 있었어? 호랑이나 늑대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호랑이나 늑대가 다 멸종되고 없지. 그러니까 뭐가 굉장히 많아졌어? 멧돼지가 많아졌잖아. 그럼 멧돼지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그게 결국에는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가하지. 사람이 사는 곳까지 멧돼지가 막 내려오겠지. 개체수가 많단 말이야. 멧돼지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무슨 경쟁을 해? 먹이 경쟁을 하겠지. 먹이 경쟁을 지니까 어떻게 돼? 산속에서 안 살고 사람이 있는 곳 도심까지 내려와 버리잖아. 알겠니?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호랑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멧돼지의 개체수가 조절이 됐겠지. 알겠니? 그래서 자 지금부터 봐. 무슨 얘기하는 거야? 생태계가 다양해서 좋은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생물마다 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고. 그리고 모든 생태계는 서로에게 밀접한 관계를 주고받는 거라고. 알겠니? 아까 호랑이가 멸종되니까 어때? 멧돼지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고. 멧돼지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 멧돼지들이 갉아먹는 농산물의 피해가 매우 크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생물의 특정한 종이 사라져서 생물의 다양성이 낮아지면 생태계 평형이 깨지고 그 생태계 평형은 인간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입힌단 말이지. 자 보자. 이런 것도 알아두는 거야. 그러면 생태계 다양성이 우리에게 뭘 중요시하냐. 인간에게 생태계 다양성에 의해서 우리는 생태계를 통해서 뭘 얻어? 생물 자원을 얻는 거야. 물론 지금은 우리가 생물 자원의 의존도가 매우 낮아지긴 했지. 자연계에서 얻는 생물로 자원화하는 것들이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생물로부터 자원을 얻어 쓰지. 됐어요? 자 가자. 뭐 있어? 목화. 됐니? 니네 목화로 뭐 만들었어? 옛날에 저걸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 송 이불. 알겠니? 그래서 목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야? 옷을 만들어 입었어. 자연계에서부터 얻은 거지. 그리고 우린 뭐 전부 다 자연계로부터 뭘 얻었어? 식량을 얻어 쓰잖아. 그러니까 생태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식량에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래. 생태계, 자연은 생물로부터 뭘 얻어? 목재를 얻어 쓰잖아. 그 목재로 뭘 만들었어? 의식주에 뭘 해결했어? 의식주에 줄을 해결한 거 아니야, 얘가. 알겠니? 물론 지금 우리가 콘크리트에서 살지만 무슨 말인지 됐니? 생물의 다양성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야. 됐니? 그래. 생태계로부터 우리는 뭘 얻었을 수 있어? 이거 가끔 시험에 나온다. 얘 이름 뭔지 혹시 알아? 버드나무다. 버드나무 뭔지 알지? 버드나무가 뭔지 알지? 됐어요? 그 버드나무에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어. 그 살리실산을 축출해서 만든 게 바로 뭐야? 해열 진통제야. 알겠니? 그 옛날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 저 버드나뭇잎을 씹어 먹었단 말이야. 그 버드나뭇잎 안에 해열 진통 효과가 있는 물질이 있었다는 거지. 알겠니? 이거 가끔 시험에 나와요. 해열 진통제의 원료가 되는 건 조팝나무래. 어이구, 해열 진통제의 조팝나무. 조팝나무 알지?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 봄에 조팝 가로수가 우리 원주 조팝이다 알겠니? 조팝 되게 많았지? 그때 머리 아프거나 그러면 조팝나무를 좀 씹어 먹어. 얘는 잘 모르겠어 나는. 됐니? 심장병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디기탈리스래.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뭘 얻었었대. 그 다음에 그렇지 항생제 연료. 여러분들 항생제 뭐지? 균을 죽이는 거지. 그 항생제 연료 어디서 얻었어? 푸른 곰팡이에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약품도 어디서 얻은 거야? 생태계에서 얻어서 우리가 의약품을 만들고 있지. 요즘은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어. 요즘 화학적으로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사회적, 심미적 가치를 얻었을 수 있죠. 생태계에서 사람의 휴식 공간, 여가 활동, 생태 관광지들을 제공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건 번외야. 옥수수로 요즘 바이오메탈 에탄올 만든다. 알겠니? 에탄올 알코올이란다. 알겠니? 그래서 식량을 발효시켜서 우리가 알코올 연료를 만들어 쓰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효모도 마찬가지야. 여러 가지 식품에 활용되는 효모도 자연으로 얻는 거야. 효모는 뭐야? 곰팡이의 일종이야. 알겠니? 곰팡이의 일종인데 인간에게 이로운 곰팡이를 뭐라 부르는 거야? 효모라 부르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그렇지 생태 관광 제공. 뭐 생태계로부터 이런 것들을 얻는데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는 뭐 크게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지금 생태계 또는 뭐야? 생물이 선생님도 과학 선생을 하지만 이 단원을 꼭 이렇게 넣어놔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기도 해. 아무튼 책에 있으니까 그런 거지. 우리 책이 바뀌면서 큰 틀이 바뀌었다는 건 뭐야? 과학책이긴 한데 과학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환경을 자꾸 집어넣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들. 알겠니? 그러니까 요즘은 뭐야? 과학책에다 뭘 집어넣어? 환경. 그만큼 환경이 어마무시하게 뭐하고 있어?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책에 환경 파트가 들어온 거야. 알겠니? 그래서 환경 파트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뭐 환경 파트를 시험 문제로 만들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35페이지 문제 몇 개만 풀고 끝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할까요? 1번 문제도 보면서 씁시다.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온 편이니까. 가나다 생물의 다양성의 요소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인데 봐봐. 같은 종이죠. 다람쥐. 같은 종에서 얘는 크기와 색깔이 좀 다릅니다. 뭐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는 거야? 같은 종에서. 그렇지? 유전적 다양성인 거지. 되니 변이가 다 다르단 말이야. 얘를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떠한 숲인가 봐요. 여기 어떤 산인가 본데 산을 확대한가 봐. 어떤 산 속에 토끼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 노루도 있고 뱀도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래? 그렇죠. 종의 다양성이라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뭣도 있어? 산도 있고 뭐 초원도 있고 뭐야 강도 있네요. 그러면 얘를 우리 뭐라 그래야 돼? 생태계의 다양성이 확보됐다 그러겠죠. 그래서 가나다에 해당하는 생물의 다양성 요소를 쓰세요. 그러면 가는 생태계 다양성, 나는 종의 다양성, 다는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됐어요. 여기서 뭐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두 번째 단원 갑니다. 아이고. 이래. 자, 생물의 다양성 세 가지 요소 중에 유전적 다양성은 유로, 종의 다양성은 종으로, 생태계 다양성은 생으로 쓰랍니다. 제주도 해안, 제주도에는 해안, 산, 습지, 초원 등이 있다. 뭐가 다양한 거야? 생태계가 다양합니다. 좀 그렇죠? 바지락이라는 같은 종이네요. 바지락에는 개체마다 껍데기 무늬가 다 다르대. 같은 바지락이라도 모양이 다 다르대. 뭐가 다르다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거죠.
숲에는 참나무, 소나무, 다람쥐 등이 서식한다. 이거 뭐가 다양하다는 거야? 같은 숲인데 참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다람쥐도 있다네. 뭐가 다양하는 거야? 종의 다양성인 거죠. 됐어요? 자, 마지막 잠깐만 하면 끝납니다.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 원인과 보존이죠. 자, 별거 없어. 자, 이름만 알면 돼.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는 원인. 생물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뭐야? 인간.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면 생태계는 굉장히 다양해졌을 거라는 거지. 스스로. 진화를 통해서. 종이 다양해졌겠지. 근데 생태계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이래. 그럼 누구겠어? 인간. 생태계의 파괴는 대표적으로 뭐야? 인간의 산업활동이란다. 알겠니? 첫 번째, 최근 생물의 다양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데 그건 인간의 활동에 의한 거야. 첫 번째, 서식지 파괴 및 단편화. 서식지의 단편화라는 건 뭐야? 이게 숲이었어. 하나의 숲이었는데 인간이 여기다 뭘 내버린 거야? 길을 내버린 거야. 길을 내버린 거야. 그럼 요 그림이 훨씬 더 쉬운 거지. 봐봐. 그러니까 이게 아주 깊은 산이었단 말이야. 지리산 같은데. 아주 지리산 같은 깊은 산 속에는 덩치 큰 포유류들이 주로 많이 살았단 말이야. 알겠니? 멧돼지, 호랑이, 곰 뭐 이런 것들. 근데 인간이 여기다 길을 딱 내버린 거야. 이렇게. 알겠니? 길을 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 아주 깊은 산 속은 없어져 버린 거지. 그리고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알겠니? 그러니까 아주 깊은 산 속에서 인간의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았던 생물들이 어때? 길이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돼? 인간의 소음에 고통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 사라져 버렸겠지.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서식지의 단편화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식지의 단편화는 대표적으로 뭐가 돼야 돼? 인간의 산업 활동인 거야. 알겠니? 그래서 서식지가 단편화되면 그 서식지의 전체 총 면적은 당연히 총 면적은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 버리겠지. 됐어요? 그 다음에 서식지가 단편화되면서 이 말 봐. 면적,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진 거야. 가장자리 면적이라는 건 뭐냐면 산이 있으면 깊은 산 속에서 사는 생물이 있고 됐니? 산과 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생물이 있겠지. 이렇게. 깊은 산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초원과 낮은 산 이런 사는 생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여기다 길을 딱 내버리는 순간 뭐가 없어져 버린 거야? 깊은 산 속은 사라져 버린 거지. 그 대신 뭐가 많아진 거야? 가장자리 면적은 넓어진 거잖아. 아까 가장자리 면적이 요만큼이었는데 잘라버리니까 가장자리 면적이 넓어진 거지. 그래서 가장자리 면적이 넓어지면서 중앙의 면적은 좁아지니까 가장자리에 사는 생물의 종은 좀 늘었을지 몰라도 중앙에 사는 생물은 어떻게 돼? 거의 다 사라져 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인간이 산에다 길을 내는 건 생태학적으로 어마무시한 생물의 멸종을 다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저 대관령 지금 이번에 우리가 길 다 뚫어버렸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한 거지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생물 입장에서는 길이 나니까 어떻게 돼? 거기를 못 지나다닐 거 아니야. 서식지 완전 단편화돼 버린 거지. 그리고 심지어는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알겠니? 이걸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하는 거야. 이 서식지의 단편화를 통해서 어떻게 돼? 생물의 종이 매우 많이 어떻게 돼야 돼? 단편화되고 있는 거야. 즉 지금 뭐 하는 거야?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 원인 배우고 있는 거야. 시험 문제로 나오면 제목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생물의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서식지의 파괴 또는 서식지의 단편화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봐. 인간에 뭐 있어야 돼? 불법 포획과 남획이야. 이건 단어만 알면 되는 거야. 포획은 뭐가 되는 거야? 잡는 거지. 남획은 뭐가 돼야 돼? 많이 잡아버리는 거지. 알겠니? 포획은 잡아서는 안 되는 걸 잡는 거고 남획은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거고.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불법 포획을 통해서 사라졌잖아. 뭘 사라졌어? 호랑이, 늑대, 여우 싹 사라져버렸잖아. 인간의 뭐에 의해서 그래? 불법 포획에 의해서잖아. 알겠니? 남획은 뭐야? 너무 많이 잡아버리는 거지. 알겠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포획과 남획에 의해서 어떻게 돼야 돼? 생물의 개체수 또는
생물이 아주 많이 단순화되는 거지. 무서운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즘 들어 많이 유행되는 거지. 바로 뭐야? 외래종의 침입이지. 외래종이 유입하면 생물이 더 다양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없던 생물이 딱 들어오지. 그럼 생물이 다양해진 거잖아요. 없던 게 들어왔으니까. 안 그래? 알겠니? 외래종이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지? 그지? 그 외래종에 뭐가 없어? 천적이 없잖아, 천적이.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 있네. 강가에 블루길이라는 물고기나 베스라는 물고기가 있대. 선생님은 낚시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 하천을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대. 왜 그러겠어? 얘네들이 들어와서 육식성 동물이니까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먹는데 이 블루길을 잡아먹는 물고기가 없는 거야. 왜? 블루길의 천적이 아직 형성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얘 천적이 형성이 될 때까지는 블루길이 어때야 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우리나라 물고기도 미국에 가서 요즘 난리를 한다는데 가물치라는 물고기 알아? 우리나라에서 꽤 값이 비싼 물고기야. 우리나라는 보신용으로 사용되는 물고기인데 그 가물치가 물고기처럼 안 생기고 어때? 우리 사람 팔뚝처럼 길게 생겼다고. 근데 이게 아주 강력한 육식동물이야. 거기다가 가물치는 물 밖에 나와서 육지에서도 며칠간은 살아. 알겠니? 근데 누군가가 그걸 미국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풀어놨는지 애완 물고기로 가져가다 풀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의 강과 하천에 가물치가 너무 번성하대. 됐니? 왜 그러겠어? 강한 육식인데 걔도 뭐가 아직 형성이 안 됐어? 그 천적이 없어. 알겠니? 그러면 가물치 한 종이 들어가서 수많은 종을 어떻게 해야 돼? 걔가 다 먹어 죽여버리잖아. 이거 엄청난 뭐야? 외래종의 침입은 생태계 파괴 어마무시한 거야. 우리나라에 여기 뭐야? 뉴트리아? 나는 본 적은 없는데 얘가 뭐 쥐보다는 좀 큰 쥐처럼, 그러니까 쥐와 비슷한 동물인가 봐. 근데 얘가 어떻게 돼? 엄청난 번식으로 어마무시하게 번식을 했대. 알겠니? 근데 문제는 어때? 저만한 쥐, 큰 쥐인데 천적이 없어. 우리나라에는. 천적은 누구밖에 없어? 인간밖에 없어. 인간이 잡아내지 않으면. 알겠어요? 한때 굉장히 많은 농촌에 피해를 입혔다고 해요. 됐어요? 가시박, 이것도 좀 정확하게 모르겠어. 덩쿨 식물이래. 됐니? 덩쿨 식물인데 이게 어디서 침입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없었던 토종 식물, 우리나라에 없었던 식물인데 얘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 그냥 번식을 해서 토종 식물들의 번식을 얘가 매우 방해를 하는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야? 외래종의 유입이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야. 자,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아주 단순했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응용도 없는 거야. 아, 그렇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죠? 그렇구나 알면 돼. 아, 요것도 하나 있네요. 쏘리 빼먹었네. 그래서 인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생태계 파괴 또는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말하는 거 생태통로야. 생태통로, 생태통로. 그러니까 여기다 도로를 깔았어. 그럼 여기도 산이고 여기도 산이죠. 됐니? 그럼 이 산과 이 산 사이에 지나다닐 수 있도록, 생물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생태통로를 만들어주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관령 도로 가다 보면 군데군데 생태통로를 지나간단 말이야. 마치 굴처럼. 알겠니? 또는 터널처럼. 알겠어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답니다라는 거. 알겠어요? 내 말 이해됐죠? 여기는 특별하게 문제를 선생님이 뭐 풀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숙제로만 내주고 다음 시간에 몇 개 문제만 풀고 요 단원을 마무리할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원은 선생님이 뭐 크게 뭐 신경 쓰는 그런 단원은 아니고요. 숙제 내주고 문제만 좀 몇 개 풀고 이 단원 넘어가고요. 다음 단원부터는 조금 난도가 많이 상승하니까 많이 올라가요. 알겠어요? 절대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숙제는 가져가야지. 짜잔.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